두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상한 현상을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일렉트론이 레벨의 변화가 생길 때, 특히 윗 레벨에서 아랫 레벨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 아래 준위의 에너지 레벨로 일렉트론의 위치가 바뀔 때 포톤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왜 포톤을 내놓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일렉트론의 변화가 왜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표현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냥 자연현상인가요, 이거? 네. 자연현상이죠. 결국 모든 게 자연현상인데, 근데 이건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양자역학이 뭐냐면 에너지가 웨이브랭스가 포톤 에너지가 어떤 그 프리퀀시 그 빛의 파장에 비례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에너지가 웨이브랭스가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에너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너지를 줬다가 떨어지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잖아요. 그 이렇게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이게 우리는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그 뭐 열이라든지 뭐 에너지를 얘기하는, 그게 뭐에 비례하냐?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빛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그라운드 상태, 이게 수소 모델인데, 그라운드 상태에서 익사이트 상태로 올라갔다가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업소브 한 거예요. 네. 업소브 한 건데, 이게 업소브 했다가 다시 떨어질 때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만은, 이렇게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뭐가 되냐? 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프랑크라는 그 훌륭한 과학자가 프랑크 컨스탄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파장수를 곱하고, 프랑크 컨스탄트 H가 6.6,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6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진동수는 퍼 세크니까. 네. 헐츠가 보통 그러잖아요. 헐츠가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씩 흔들리냐니까 이거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드가 사라지고 줄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세크하면 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고, 얼만큼의 파장에 비례한다. 파장의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궤도가 떨어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와. 근데 모든 게 아까 원장님 물어보시는 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에너지를 변한다냐?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오비탈이 변하는 거는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요. 네. 이 안에서 수많은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있다는 게, 아까 그 야그라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펌핑이 되죠. 펌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로 패스트 디케이 되고, 요 에너지 레벨은 빛이 변하지 않고 열로 다 변해. 빛이 포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만 나오는 거죠. 열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환이 되니까 뭘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우리가 라드가 따끈따끈한 게, 그게 완전하게 빛만 나오면 괜찮은데. 따끈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따끈따끈, 하여튼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들어간 에너지만큼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궤도가 변하는 거고, 요쪽 궤도에서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이 나오는 거. 아까 이 레벨 안에서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거, 여기 떨어지는 게 1064, 여기 1064인데, 1065도 있고, 1067도 있고, 1059도 있다고, 60도 있고 하면, 요에서 요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트랜지션 되거나, 이게 요 안에서 트랜지션 되는 거는 열로 나오고요. 궤도가 변하는 거는 빛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1065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밑에서 떨어지고 69로 될 수도 있고, 요 안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그 오비탈이 변하지 않는 거는 열로 변환이 되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를 잘해야 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프랑크 콘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라는 거. 다시 해서 에너지라는 거는 프리퀀시,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뭘로? 프랑크 콘스탄트로 곱해지면.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물리적으로 익사이트 상태에서 그냥 떨어질 때 포톤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네. 네.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보호 모델 정도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박사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까 박사님 하시다가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는 일반 속도죠? 아니, 프리퀀시하고 람다. 그러니까 파장하고, 죄송합니다. 네, 파장하고, 파장하고 람다. 진동수. 그러니까 파장하고 진동수에 곱한 게 빛의 속도고요. 파장, 어떤 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하는 게. 빛이 이렇게 파는 파의 네. 길이잖아요. 네네네.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움직이는 거. 파의 길이는 어떤 그 길이 디스탄스가 되고요. 네. 디스탄스가 되고, 진동수는 퍼세컨이잖아요. 1초에 몇 초로 네네네. 들어니까. 20km 디스탄스를 미터라고, 미터 퍼세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속도가 되잖아요. 그게 속도.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는 이 파장하고 람다 하면 이게 빛의 속도가, 이게 만약에 빛이 아니고 음파라 그러면 그냥 속도. 음파의 음파의 속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람다 하면 빛의 속도가 되는 거. 빛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그 매질에 빛의 매질은 사실 프리퀀시가 거의 결정돼 있다고 보면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에서는 파장만 변하나요? 이게 진공 상태에서는 변하지가 않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매질이 바뀌었을 때는 파장이 왜곡이 되죠. 예를 들면 빛이 물로 들어가면 네, 파장이 길어지고 이런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프리퀀시 좀 변하고 파장이 길어지면 프리퀀시 가치가 변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매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죠. 상당히 네네. 많이 달라져요. 네네.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뭐 옵틱 파이버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핸드피스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그럼 빛이 옵틱 파이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아까 매질이 바뀌면 속도가 바뀌죠. 파장도 바뀌고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매질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굴절률이라고 그러죠. 굴절률. 네네네. 굴절률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말하자면 유리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는 굴절률 엡실론 1이라고 보면 그냥 공기 중에 대기압 있죠. 대기압에서는 1.0003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없죠, 대기압에서는. 네네. 근데 화이버 안에 유리 속에서는 굴절률이 1.5가 돼요. 좀 다시 말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나누기 1.5를 하면 한 30%죠. 이게 한 1.5를 내가 해보니까 약 66.7%, 약 33% 정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네. 33점 몇 프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빛이 유리 속에 들어가면 30% 이상 속도가 줄어요. 근데 우리가 30%라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인데 못 느끼잖아요. 의사들은 못 느끼죠. 못 그냥 느끼죠. 똑같이 쏘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너무 계산을 해봤어요. 너무 빨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1m로 가정했을 때 공진계하고 암하고 거리가 1m로 가정했을 때 옵티컬파 1m가 이게 1m란 말이에요. 네. 이 1m 공기 중에 간 거는 약 1나노세칸, 그러니까 3나노세칸. 1m가 3.36 나노세칸. 네. 3.36 나노세칸 걸리고요. 네. 파이버 안에서는 이게 1.5로 나눠주니까요. 거의 5나노세칸. 5나노세칸이에요. 네. 얘가 사회에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죠. 네. 근데 나노세칸이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오늘도 나노세칸 많이 네네. 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 왜? 1나노세칸이 10의 마이너스 9승세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1풋, 30만 킬로미터잖아요. 30만 퍼세칸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1풋 그러니까 30cm 가는 시간이 1나노세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이에요. 30cm.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원장님하고 네. 내가 한 1m 떨어졌으니까 3나노세칸 후에 보는 거야. 지금 원장님은 제가 보는 게 맞아요. 순간에 3나노세칸 후에 보는,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유리 속에 들어가면 한 1.5로 나눠지니까 3나노가, 아까 3나노가 5나노로 된다고요. 네. 이 차이는 우리가 못 느끼죠. 비록 3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옵틱 파이버 말고 우리 뭐 Q 스위치처럼
이런 아티큘레이티드 암 통해서 다 그렇게 그만큼 손실이 돼요. 그 손실률은 거기에 뭐 5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이가 있는 거, 예. 그러면 걔가 옵틱 파이버보다는 손실률은 좀 더 낮겠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좀 이제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네네네네.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30%가 말이 30%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정리를 하면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 가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은 1나노세컨드를 이동하는데 1나노세컨드 동안 빛은 30cm 간다. 네. 30cm밖에 못 가요. 1나노세컨드 동안에.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의 손실률을 갖고 있다. 옵틱 파이버를 타고 가면.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속도에서 예를 들면 한 70 정도로 속도가 늦어지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게 3.36 나노세컨드에서 5 나노세컨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핸드피스에서 느낄 수는 없다.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2 나노세컨드를 느끼면서 사기에는 우리 인간이 참 안 되죠. 너무 불어도하죠. 예. 그렇죠. 예.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